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만석이라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만석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한 톨의 쌀도 제대로 갖지 못한 처지였지요. 그에게는 운길이라는 1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비록 집안은 가난하였으나 마음씨가 곱고 효심이 깊어 동네에서도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해 봄 만석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흉년으로 인해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채권자들이 날마다 찾아와 독촉을 하니 만석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만석은 방 안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길이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무슨 걱정이 그리 크십니까? 아, 운길아, 아비가 무능하여 너를 이 지경에 빠뜨리게 되었구나. 만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빚이 너무 커서 이대로는 집까지 빼앗길 형편이라고 하였지요. 그럼 제가 어디 가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오겠습니다. 그게 말이냐? 너 같은 어린 것이 어디서 그런 큰 돈을 벌어온단 말이냐? 운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버님, 저를 다른 집 머슴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당장 쌀과 돈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말을 어찌. 괜찮습니다. 제가 몇 년 고생하면 아버님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석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결국 만석은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의 중매인을 통해 운길을 머슴으로 보낼 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옆 고을에 사는 박진사라는 분이 머슴을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학문도 깊고 인품도 훌륭하여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운길아, 박진사님 댁은 좋은 집이라고 하니 다행이구나. 거기서 성실히 일하면 분명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예,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길은 아버지와 작별하고 박진사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으며 운길은 마음속으로 다짐하였지요. 아버님의 빚을 빨리 갚고 효도를 다하자. 그리고 언젠가는 내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가자. 박진사 댁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기와집의 넓은 마당, 그리고 뒤편에는 과수원까지 있었지요. 운길은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시오? 안에서 나이 지긋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머슴으로 오기로 한 운길이라고 합니다. 곧 문이 열리고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박진사였지요. 오, 그래. 중매인이 말한 그 젊은이로구나. 어디 보자. 박진사는 운길을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옷은 남루하였으나 눈빛이 맑고 자세가 반듯한 것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였지요. 좋다. 들어오너라. 박진사는 운길을 안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박진사가 한 사람씩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우리 집 작은 마님이시다. 채련이라고 하지. 채련은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곱다고 할 수 있었으나 눈빛에 어딘지 모르게 음흉한 기색이 있었지요. 그녀는 운길을 보더니 싱긋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허허, 젊고 잘생긴 머슴이 왔구나. 열심히 일하거라. 예, 마님.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운길은 정중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박진사가 가리킨 곳에는 20살 정도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 딸 선하다. 올해 19이지.
선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피부에 맑은 눈, 그리고 고운 미소가 마치 꽃 같았지요. 그녀는 운기를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운길은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를 본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저기 있는 것이 태훈이라는 머슴이고 복례는 우리 집 여종이다. 태훈은 25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운기를 보더니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지요. 복례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여종으로 친근하게 웃으며 인사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으로 잘 지내요. 예, 잘 부탁드립니다. 박진사는 운기를 사랑채 옆에 작은 방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다. 태훈이와 함께 쓰면 된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하였습니다. 운길은 만족스러워하였지요. 감사합니다, 진사님. 그리고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주로 밭일과 과수원 관리를 맡게 될 것이다. 태훈이가 자세히 알려줄 테니 잘 배우도록 하여라. 예,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운길은 집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비록 머슴이었지만 박진사는 차별하지 않고 같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지요. 밥도 흰쌀밥이었고 반찬도 푸짐하였습니다. 허허, 이렇게 좋은 음식을. 운길은 감동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다니요. 우리 집에서는 머슴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모두가 한 식구니까 말이다. 박진사의 말에 운길은 더욱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에 운길은 태훈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힘들 거야. 태훈이 말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착한 마음가짐이구나. 하지만 이 집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태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하였습니다. 작은 마님 말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운길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태훈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기억해 두기로 하였지요. 그날 밤 운길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섞여 있었지요. 특히 선아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운길은 일찍 일어나서 태훈과 함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부터 시작하였지요. 운길아, 너는 힘이 좋구나.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태훈이 칭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농사일을 도왔거든요. 그래, 역시 농사일을 해본 사람은 다르다니까. 점심때가 되어서 복례가 점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드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복례 누나. 누나라니 그냥 복례라고 불러요. 편하게 지내요. 점심을 먹은 후 태훈이 말하였습니다. 오후에는 과수원 일을 해야 해. 감나무에 물을 주고 거름도 주어야 하거든. 과수원에는 감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열릴 것 같았지요. 와, 정말 많네요. 그래, 이 감나무들이 우리 집의 주요 수입원이야. 감이 잘 되면 한 해 살림이 넉넉해지지. 운길과 태훈은 열심히 감나무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무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지요. 아이고. 위를 올려다보니 선아 아가씨가 감나무에 올라가 있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가씨. 운길은 재빨리 달려가서 선아를 받아낼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행히 선아는 큰 부상 없이 운길의 품에 안전하게 떨어졌지요.
괜찮으세요? 웅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아는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대답하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아의 손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아가씨, 손목에 상처가 있어요. 아, 나뭇가지에 긁힌 것 같아요. 태훈이 달려와서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아가씨, 빨리 상처를 치료해야겠어요. 웅길아, 아가씨를 안으로 모셔라. 예. 웅길은 선아를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안으로 모셨습니다. 선아의 방은 깨끗하고 아늑하였지요. 벽에는 그림과 글씨가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웅길이 의자를 가져다 드리자 선아가 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약을 가져올게요. 웅길은 밖으로 나가서 복례에게 약을 구해왔습니다. 웅길님, 이 약을 상처에 발라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웅길은 조심스럽게 선아의 손목에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선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지요. 이 사람은 참 마음씨가 착하구나. 머슴이라고 하지만 행동이 신사답기도 하고 다 됐습니다. 며칠 지나면 나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아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웅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가씨는 왜 감나무에 올라가신 거였어요? 아, 그게 감을 따고 싶었어요. 아직 덜 익었지만 맛이 궁금해서요. 아가씨, 위험해요. 다음에는 제가 따드릴게요. 정말요? 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웅길은 선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고, 선아 역시 웅길의 착하고 성실한 마음씨의 호감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럼 저는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웅길이 나간 후 선아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머슴이라고 하지만 마음씨가 고귀해 보여 한편 웅길도 일을 하면서 계속 선아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가씨는 정말 아름다우시다. 그런데 나 같은 머슴이 감히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서 웅길과 선아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신분의 차이 때문에 그 마음을 드러내지는 못하였지요. 웅길이 박진사 댁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웅길은 성실한 일솜씨로 집안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지요. 특히 박진사는 웅길을 아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웅길이는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일도 잘하고 마음씨도 착하고. 복례도 웅길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래요, 진사님. 웅길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태우는 조금씩 웅길을 경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웅길이 와서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웅길은 뒷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누가 있나? 웅길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그늘 뒤에 숨어서 살펴보니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지요. 태훈과 작은 마님 채련이 은밀하게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었어요. 채련이 태훈의 품에 안기며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채련님.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웅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마님과 머슴이 이런 관계라니. 이것은 정말 큰일이었지요. 이를 어쩐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웅길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였지요. 이런 비밀을 알게 된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웅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태훈과 같은 방을 쓰고 있어서
더욱 어색하였지요. 웅길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태훈이 물었습니다. 웅길은 당황하여 대답하였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그럼 일찍 자자. 하지만 웅길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광경이 머릿속에 맴돌았지요. 그리고 이것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웅길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채련이 웅길을 따로 불러낸 것이지요. 웅길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마님. 채련은 웅길을 뒷동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너 며칠 전에 산에서 무엇을 보았지? 웅길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킨 것이었지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라. 내 표정을 보면 다 알겠다. 채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마님, 저는 정말.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채련이 갑자기 웅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유혹적인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너도 남자가 아니냐? 나와 함께하면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돈도 주고 편한 일도 시켜주고. 마님, 그런 말씀은.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 아니냐? 채련이 웅길의 팔을 잡았습니다. 웅길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뭐? 이 머슴 녀석이 감히. 채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다. 그럼 내가 본 것을 진사님께 말하겠다. 내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나를 모함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해봐라. 누가 믿겠느냐? 존경받는 작은 마님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떠돌이 머슴의 말을 믿을까? 웅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채련의 말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다. 나와 함께할 생각은 없느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좋다. 후회하지 마라. 채련은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웅길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이제 어떻게 하지?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웅길이 채련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아가 웅길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웅길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아, 아가씨. 무슨 일이십니까? 저번에 약속하신 거 기억나세요? 감을 따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렇죠. 깜빡했네요. 웅길은 채련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선아와 이야기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가볼까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과수원으로 향하였습니다. 감나무에는 주황색 감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우와, 정말 많이 열렸네요. 선아가 감탄하였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잘 되었어요. 웅길은 능숙하게 나무에 올라가서 잘 익은 감들을 따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쉬워요. 웅길이 따온 감을 선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선아는 감을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지요. 와, 정말 달아요. 이렇게 맛있는 감은 처음이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선아가 맛있게 감을 먹는 모습을 보니 웅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모든 근심이 잠시 잊혀지는 것 같았지요. 웅길 씨도 드세요. 선아가 감 하나를 웅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웅길이 받아 먹으니 정말 달콤하였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감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웅길 씨는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이 옆 마을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선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동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빨리 아버지 빚을 갚을 거예요. 효자시네요.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운길은 선아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이해와 격려를 받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지요. 아가씨는 어떠세요? 매일 뭘 하며 지내시는지. 저요? 책 읽고, 그림 그리고, 바느질하고, 그런 것들이요. 책을 많이 읽으시는군요. 저는 글을 잘 모르는데.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하지만 저 같은 머슴이. 그런 건 상관없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선아의 제안에 운길은 감동하였습니다. 양반 아가씨가 머슴에게 글을 가르쳐 주겠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요. 저녁에 시간 있을 때 제 방으로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운길과 선아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운길에게는 채련의 위협이라는 근심이 있었지만 선아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지요. 며칠 후부터 운길은 저녁마다 선아의 방에 가서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글자는 사람인이라고 읽어요. 사람인, 사람인. 네, 잘하세요. 이번에는 이 글자를 써보세요. 운길은 열심히 붓을 잡고 글자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였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요. 참 잘 쓰시네요. 머리가 좋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가씨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운길은 선아의 지혜롭고 착한 마음씨에 더욱 감동하였고, 선아는 운길의 성실하고 배우려는 마음가짐에 감탄하였지요. 하지만 이런 만남이 계속되자 집안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채련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저 머슴 녀석이 감히 아가씨와 이것은 가만히 둘 수 없어. 채련은 마음속으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운길과 선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무렵 박진사 댁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친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박진사가 놀라서 나왔습니다. 박진사, 너를 체포한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겁니까? 안대감께서 고발하셨다. 내가 거짓 문서를 만들어 돈을 사취했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포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진사의 손에 포승을 채우고 끌고 가려 하였지요. 아버지, 선아가 달려와서 박진사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선아야,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결백하니까 곧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 선아는 울면서 아버지를 불렀지만 박진사는 결국 관아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운길은 이 광경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진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분명히 누군가의 음모일 거야. 박진사가 잡혀간 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채련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제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야 한다. 채련은 기세등등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운길을 불러서 말하였지요. 운길아, 이제 마지막 기회다. 나와 함께할 생각은 없느냐? 마님, 아직도 그런 말씀을. 진사님이 없는 지금 내가 너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운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채련이 화를 내며 말하였습니다. 좋다. 그럼 너도 이 집에서 나가라. 네. 당장 짐을 싸서 나가. 그리고 선아도 함께 데리고 가라.
채련은 웅길뿐만 아니라 선아까지 쫓아내려 하였습니다. 선아는 울면서 말하였지요. 언니, 제발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만. 안 된다. 당장 나가. 결국 웅길과 선아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웅길은 선아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모셔가기로 하였지요.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 집은 가난하지만 따뜻한 곳이에요. 고마워요, 웅길씨. 저 혼자서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웅길의 고향으로 향하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웅길은 다짐하였지요. 반드시 진사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진짜 범인을 찾아내겠어. 만석은 아들이 양반 아가씨와 함께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웅길아, 이게 무슨 일이냐? 웅길은 아버지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구나. 만석은 선아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아가씨, 비록 가난한 집이지만 편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렇게 해서 웅길과 선아는 만석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세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나갔지요. 박진사가 잡혀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웅길은 매일 진사님의 억울함을 풀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지요. 어느 날 웅길은 중요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아가씨, 저는 진사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감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만나서 진실을 알아내겠습니다. 웅길은 며칠 동안 관아 주변을 돌아다니며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찾았지요. 밤에 감옥 지키는 졸병이 술을 마시고 잠들었을 때였습니다. 웅길은 조심스럽게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진사는 차가운 감옥에서 야위어 있었지요. 진사님, 웅길아,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진사님, 괜찮으세요? 아, 웅길아,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 고생을. 박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습니다. 진사님, 정말로 그런 일을 하신 게 아니죠? 물론이다. 나는 결백하다. 하지만 누가 나에게 이런 누명을. 혹시 안대감과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박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안대감이 나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었다. 어떤 제안이었습니까? 자신의 땅 문서를 바꿔달라는 것이었어. 원래보다 더 넓게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 그럼 그것을 거절하셨군요? 당연하지. 그런 부정한 일을 할 수는 없잖느냐. 웅길은 이제 사건의 전모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사님, 그 문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가 안대감과 한통속이거든. 이방이요? 그래. 이방놈이 안대감과 짜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 것 같다. 웅길은 중요한 단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부족하였지요. 진사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고맙다, 웅길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웅길은 박진사와 작별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이방과 안대감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를 찾아야 했지요. 다음 날 웅길은 이방의 집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였지요. 태훈이 이방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태훈이? 태훈이가 왜 이방의 집에서? 웅길은 태훈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태훈은 산속의 작은 암자로 향하였지요. 웅길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암자에서 태훈은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방이었지요. 태훈아, 일이 잘 풀리고 있다. 네, 이방님. 박진사는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그 머슴 웅길이 문제야. 자꾸 기웃거리고 있더군. 걱정 마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웅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태훈이 이방과 한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태훈이가 배신자였구나. 그럼 채령과의 관계도 거짓이었을까? 웅길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안대감님께서 원하시는 문서는 언제 완성됩니까? 곧 될 것이다. 박진사의 도장을 이용해서 가짜 문서를 만들고 있거든. 그럼 모든 계획이 성공하는 거네요. 그래, 박진사의 땅도 우리가 차지하고 안대감님의 땅도 넓어지고 완벽한 계획이지. 웅길은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대감과 이방 그리고 태훈이 짜고 박진사를 음해한 것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였습니다. 웅길은 용기를 내어 암자 안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지요. 웅길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암자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태훈 혼자만 있었지요. 태훈, 웅길, 너가 어떻게 여기를? 태훈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태훈, 모든 걸 다 들었어. 내가 이방과 짜고 진사님을 음해한 것도. 뭘 들었다고? 시침이 떼지 마. 안대감과 이방, 그리고 너의 음모를 다 알고 있다. 태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웅길아, 내 말을 들어봐. 무슨 말을 더해? 진사님은 그렇게 좋은 분이신데.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이방이 협박을. 협박? 태훈은 주저하더니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나는 예전에 도둑질을 한 적이 있어. 그것을 이방이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럼 채련과의 관계도? 그것도 이방의 지시였어. 채련을 이용해서 집안 사정을 알아내라고 했거든. 웅길은 모든 것이 이방의 계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훈,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자. 진사님을 구하는데 도움을 줘. 하지만 이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태훈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하였습니다. 알겠어. 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야. 진사님을 더 이상 해칠 수는 없어. 정말이야? 그래, 내가 증거를 가져다 줄게. 이방이 숨겨둔 가짜 문서들 말이야. 태훈은 암자 한쪽에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들이 모두 증거야. 가짜 문서들과 안대감의 지시서들. 웅길은 그 문서들을 보고 감탄하였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히 진사님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태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안해, 웅길아. 진작에 양심을 차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웅길과 태훈은 즉시 관아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밤이었기 때문에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다음 날 아침, 웅길과 태훈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관아에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박진사님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현감은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태훈이 직접 자백하고 증거 문서들을 제시하자 사태가 달라졌지요. 이것이 정말이냐? 네, 현감님. 저희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감은 즉시 안대감과 이방을 체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당장 안대감과 이방을 잡아와라. 얼마 후 안대감과 이방이 끌려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하였지만 태훈의 증언과 증거 문서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백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못된 것들아, 어떻게 무고한 사람에게 이런 짓을. 현감이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현감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가 어디 있느냐? 안대감과 이방은 곧 처벌을 받았고 박진사는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아, 웅길아, 내가 나를 구해준 것이구나. 박진사는 웅길을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사님, 다행히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서 선아와 재회하였습니다. 아버지, 선아야, 아버지가 돌아왔다. 부녀는 감격의 재회를 하였지요. 며칠 후 박진사는 웅길을 불러서 말하였습니다. 웅길아, 내가 없었다면 나는 영영 억울하게 죽을 뻔했다.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진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다. 반드시 보답을 해야겠다. 박진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하였습니다. 웅길아, 너와 선아가 서로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웅길과 선아는 얼굴이 빨갛게 되었습니다. 진사님, 너희들은 정말 잘 어울린다. 웅길이는 비록 출신은 미천하지만 마음씨가 고귀하고 선아는 착하고 현명하지. 박진사는 활짝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혼인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말이십니까? 웅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신분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선아도 부끄러워하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이렇게 해서 웅길과 선아는 박진사의 허락을 받아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머슴에서 사위가 된 웅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혼인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만석도 아들의 출세를 보며 기뻐하였지요. 웅길아, 정말 잘 됐구나. 아비가 자랑스럽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한편 채련은 자신의 악행이 드러나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태우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지요. 혼인 후 몇 년이 지나서 웅길과 선아는 예쁜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웅길은 박진사의 사위가 되어 학문도 배우고 집안일도 도맡아 하였지요.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선아가 웅길에게 말하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 모든 게 꿈인지 현실인지.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박진사는 이 모든 것을 보며 흐뭇해 하였습니다. 역시 하늘은 선한 사람을 돕는구나. 웅길이 같은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이 정말이구나. 웅길이는 처음에 머슴살이라는 고생을 했지만 그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고 결국 큰 복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웅길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머슴이었던 웅길이 정의로운 마음과 용기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지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지요. 웅길과 선아는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부모의 착한 마음을 이어받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선한 마음씨와 정의로운 행동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으며 악한 행동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복으로 바뀐다는 말을 기억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웅길과 선아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와 정의가 승리하는 이야기가 완성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다고 전해집니다.